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좀 정리를 해보고요. 미리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장장 8개월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감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순환매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대부분 이번 7월달 초반에, 7월달 초반 같은 경우는 약간 월초 약세, 중후반 강세, 이제 이런 좀 전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7월 증시가 이제 막바지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당히, 뜨거운 증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방송국을 오면서 바깥에 잠깐 걸었는데 엄청 덥죠. 근데 바깥 날씨 덥습니다만은, 주식시장, 증시는 지금처럼 살활 타오르는 증시가 가장 좋겠죠.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가 또 나스닥이 어저께 이제 9일째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S&P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고, 물론 이번 주 사실 미국 나스닥에 불을 붙인 거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증가 자체가 상당히 기술주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팡 주식,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기업들, 아직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속적으로 미국은 기술적 버블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나올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의 어떤 실적 발표 이런 것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줘야만이 그걸 좀 부식시킬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8월 1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8월 1일 정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사실 뭐 애플의 실적 추정치도 거의 전년 동비해서 약간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기업들의 특히 이제 IT 기준으로 보면 한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이상 증가를 점치고 있습니다. S&P 전체 500기업 기준으로는 한 6.8% 정도를 점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닝 시즌도 상당히 좀 견고하다 그렇게 볼 수 같고, 최근에 약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한테 좀 좋았던 것은 국제 유가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배럴당 4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가의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죠.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사실 코스피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굳이 매일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루에 조금씩 올라요. 어느새 2,430선까지 왔나요? 상당히 5일선을 지지하면서 견고한 흐름,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번 주 오늘이 물론 목요일입니다만은 이번 주 가장 핫한 키워드는 코스닥이죠. 어느새 이제 뭐 700선을 거론이 될 정도로 이번 주 4일 연속 급등한 흐름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주에 조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IT 대형주가 조금 살력성이 떨어졌습니다. 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상승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IT 대형주를 조금 주춤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 쪽으로 활발한 순환매가 들어오죠. 그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은 장에도 역시나 이제 물론 뭐 최근에 조금 잘 달렸던 2차전지, FPCB, 반도체 이런 종목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뜬금없다면 뜬금없는 섹터를 할 수 있는 뭐 엔터주, 바이오 헬스케어주, 오늘 보니까 NHN 사이버 결제인가요? 예, PG주, PG 전자지급 결제 관련주 이름까지 움직이면서 약간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활발한 순환매가 들어온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과 통화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근데 지금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지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 클라이막스로 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월말이 되게 되면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6월달, 7월달 각각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7월달 FOMC 회의도 있어요. 7월은 있고 8월은 없습니다. 8월 건너뛰고 9월로 넘어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 뭐 금리는 거의 동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동결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는 25일, 26일 정도에 좀 진행이 된다. 일단 이벤트성으로 좀 보면 되고요. 사실 이게 왜 크게 의미가 없냐 하면 지난주였죠. 옐런 의장의 상하원 반기 통화 정책 청문회에서 이미 옐런 의장의 비둘기 파직인 발언 자체 금리를 올리긴 올리지만은 속도는 완만하게 가겠다는 그런 흐름 자체가 묻어났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는 사실 그러한 수준을 좀 확인하는 이벤트성으로 좀 보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좀 중요한 걸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화요일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과연 3조 원을 넘을지 상당히 좀 기추가 주목되죠.
그리고 또 삼성전기는 내일입니다. 혹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3시에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그 스케줄 꼭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의 대장으로 좀 달렸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예상이 한 수요일 날 26일 정도의 실적 발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주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27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도 이 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이 어저께 사실 시장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어요. 근데 주가 움직임은 어땠느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하락을 했었고 장마침 우리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조금 올라다 말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형주는 이미 실적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스케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열의 7개 정도가 쇼크가 나오면 주가 급락하게 되는 거고요. 쇼크라는 건 이제 기대치보다 하회를 말하는 것이고, 훨씬 좋게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게 화답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닝스포가 나올 때 일부 차익 매도의 기회를 좀 삼으심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일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순환매가 나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하면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업종별로 좀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순환매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수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돼요.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순환매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상당히 견고하게 상승을 합니다. 빨리 가지도 못해요. 왜냐, 외국인도 최근에 또 많이 공개 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역시나 지금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흐름 자체가 다음 주에도 제가 바라볼 때는 코스닥의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700선 돌파는 가까운 시간 내에 오지 않을까. 뭐 20포인트 남았으니까 그게 뭐 의미 있을 수 있냐면은 다릅니다. 코스닥은 지금 워낙 억눌려 있기 때문에 지수가 5포인트 정도만 올라도 종목별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연고점 갱신 가능성에 대해서 점수를 좀 높이 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냐면, 제가 바라볼 때는 IT 대형주는 약간 차익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화학주 정도로만 단발적으로, 또는 금융주, 화학주, 철강주죠. 네, 요런 정도만 코스피 쪽에서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 FPCB, 반도체, OLED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약간 조정태가 설령 더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계속적인 접근은 좀 가능한데, 만약에 좀 단기적인 공략을 노리시는 분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에 대한 반등을 좀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오늘 이미 많이 움직였어요. 엔터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 CJ ENM이라든지 기타 쇼박스 등이 포진된 영화 관련 엔터주, 또는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이런 종목이 포진되어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아마 내일 이후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 미리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일정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